마음을 바꾸는 위인들의 한마디. 침묵의 의미. 한용은 말이 없다는 것은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정작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 성찰의 관점. 한용운 선생의 말은 침묵이 단순히 말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말이 없어도 그 자리에 깃든 눈빛, 태도, 분위기 자체가 상대에게 더 큰 울림을 전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자기 성찰과 내적 성숙의 표현이며 불필요한 언어를 넘어 진심이 전달되는 깊은 소통 방식임을 시사합니다. 소통과 관계의 관점. 말이 많을수록 진짜 전하고 싶은 본질이 흐려질 수 있고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침묵은 상대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며 비언어적 메시지를 더 또렷하게 전달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질이며 침묵은 오히려 배려와 경청, 신뢰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의 깊이를 재조명하게 합니다. 철학적, 불교적 관점. 불교적 세계관 속에서 침묵은 욕망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지혜의 표현입니다. 말이 많음은 집착과 분별에서 비롯되며 참된 깨달음은 언어를 초월한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한용운 선생은 이를 통해 언어의 한계를 지적하고 침묵 속에서 더 큰 진리가 드러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곧 말보다 존재 그 자체가 더 큰 가르침이 된다는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분통이 터질 지경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조국이 일제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와 비분관계를 나타냅니다. 억압받는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내 나라의 독립을 선언하는데 무슨 청원서를 내고 남의 눈치를 본답니까? 조선 독립은 우리 스스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자주 독립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조선의 독립은 타국의 허락이나 동정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발적인 의지와 힘으로 쟁취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그대는 앞으로도 조선의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소. 언제든지 그 마음을 고치지 않을 터이요. 만일 몸이 없어진다면 정신만이라도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이오. 독립에 대한 굳건하고 변치 않는 신념을 표현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조차 독립을 향한 의지를 꺾을 수 없으며 정신적인 저항은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천명하는 비장한 각오입니다.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여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인간과 모든 존재에게 가장 근본적인 가치로 자유와 평화를 제시합니다. 자유가 없이는 생명이 온전할 수 없고 평화가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그의 사상적 핵심을 보여줍니다. 약자는 본래부터 약자가 아니오 강자 또한 언제까지나 강자일 수 없을 것이다. 절대적인 강자와 약자는 없다는 불교적 통찰과 함께 역사는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강대국도 없다는 현실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약자인 민족도 충분히 강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언제라도 강점을 깨뜨리고 독립자존을 꾀하려는 것이 우리 민족의 머리에 박힌 불멸의 정신이다.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의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정신임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억압받아도 결국은 자주적인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민족적 신념을 드러냅니다. 청년이 없는 가정이 융성할 수가 있으며 청년이 없는 사회가 진보할 수 있으며 청년이 없는 국가가 힘차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 청년의 역할과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청년은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자 희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들의 활발한 참여와 성장을 촉구합니다. 잊어버려야 하겠다는 말은 잊어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잊고 싶을 때는 말이 없습니다. 인간 심리의 미묘함과 역설을 꿰뚫어 봅니다. 잊으려 애쓰는 것 자체가 잊지 못함을 증명하며 진정으로 잊힘은 언어의 영역을 넘어선 침묵의 상태에서만 가능함을 표현합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정작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깊은 의미와 과도한 언어의 공허함을 대비시킵니다. 진정한 메시지나 감정은 말없이도 전달될 수 있으며 오히려 많은 말 속에 진실이 없거나 의미가 부족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통찰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 1879에서 1944 시대의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만해 한용운 선생은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온몸으로 살아낸 승려, 시인, 사상가, 그리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는 한 시대를 규정하기 어려울 만큼 다채로운 삶을 살았으며 각 분야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만해 선생은 187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1905년 백담사에 입산하며 승려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단순한 구도자의 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에 무능하고 부패한 불교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1910년 조선불교유 신론을 저술하며 불교의 현대화와 사회 참여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만해 선생은 조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919년 3.1 만세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독립선언문이 공약 3장을 추가 보완하는 등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체포되어 3년간 옥고를 치르면서도 옥중에서 조선 독립의 설을 지어 독립과 자유를 역설했습니다. 추록 후에도 신간의 중앙집행위원을 역임하며 민족운동에 앞장섰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항일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만해 선생은 한국 문학사에 길이 남을 시인이었습니다. 1926년 발표한 시집 님의 침묵은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 속에서 님을 잃은 슬픔과 그럼에도 다시 만날 것이라는 굳건한 희망을 담아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님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잃어버린 조국, 부처의 진리, 나아가 모든 인류의 이상을 상징하며 다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의 시는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저항문학의 정수로 평가받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시인으로서의 섬세한 감성과 불교 사상가로서의 깊은 지혜, 그리고 독립운동가로서의 뜨거운 애국심을 한몸에 지닌 진정한 시대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는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 입적했으며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어 그의 공로가 인정되었습니다. 가끔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 앞에서 힘내라는 말 대신 그저 옆에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순간이 더 깊은 위로가 되곤 합니다. 위로한다고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낼수록 진짜 전하고 싶던 마음은 오히려 가려지기도 합니다. 소리 없는 마음, 말보다 무거운 진심은 가장 진실한 언어일지도 모릅니다.